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요즘에 영상을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보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거를 하지 않고 다른 학년 거를 좀 했네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좀 공부를 좀 잘 안 합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2학년 가서 이제 열심히 하겠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마디만 할까요? 선생님은 목소리하고 손만 나오는데 얼굴도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제자들이. 근데 선생님은 전혀 얼굴을 나오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요. 그때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하겠지만 굳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아직은. 자, 그래서 계속 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자막도 넣고 뭐 이런 공식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영상에 좀 가미를 시킬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학년 때 많이 썼던 뉘앙스입니다. 원기둥이고요. 세 개를 이렇게 붙여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끈의 최소 길이입니다. 끈의 최소 길이면 바깥에 있는 이 끈의 최소 길이죠. 한마디로 끈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럴 때는 원의 중심들을 세 개를 찍고 원의 중심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죠. 반지름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접하는 부분에다가 이게 선분을 이렇게 쭉 그리고 접하는 부분에다 선분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는 부분에다가 선분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우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시면 보시면 알다시피 원과 원이 붙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 이 길이도 원의 반지름. 이 선분을 쫙 이렇게 내리죠. 내렸을 때 원에 닿는 점은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은 항상 수직. 이런 건 기본이죠. 이런 건 기본으로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수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형성하죠. 따라서 여기가 반지름과 반지름이 더한 길이 6cm니까 이 길이도 6cm를 형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도 6cm, 여기도 6cm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는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형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알다시피 3cm, 3cm, 그러니까 6cm, 6cm, 6cm 따라서 무슨 삼각형? 이 안에 있는 건 정삼각형이 되죠. 정삼각형이 되니 한쪽 각은 60도. 따라서 이쪽 각은 120도입니다. 120도 똑같이 여기도 120도, 똑같이 여기도 120도. 따라서 세 개의 부채꼴을 따서 그리면 그냥 대충입니다. 이렇게 부채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부채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부채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뭉쳐버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원이 되죠. 원이 되죠. 반지름은 얼마? 3이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원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 바이 r입니다. 따라서 r은 3이죠. 따라서 6파이. 따라서 원의 둘레 길이는 6파이. 한마디로 이 길이 더하면은 6파이. 따라서 6, 18. 따라서 끈의 길이는 6파이 플러스 18이라고 하는 끈의 길이를 형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따서 부채꼴을 따서 쓰시는 거를 못 하시겠으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해서 똑같이 계산 해서 3번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서 하시는 방법을 좀 많이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자, 확실히 중학교 1학년 거라서 좀 많이 쉽죠. 자, 2번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객관식의 문제를 잘 안 갖고 옵니다. 객관식에 있는 문제도 대부분 다 지워버리죠. 보기를 다 지워서 이 주관식으로 갖고 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회전체를 처음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 회전체는 객관식도 많고 주관식도 많기 때문에 객관식의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회전축을 1회전을 시켜서 1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체입니다. 당연히 회전축으로 1회전을 시키면 직사각형을 회전체로 시켜버리면 당연히 돌리는 거죠. 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원기둥의 모양새가 나옵니다. 회전축 L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를 회전축에 포함한 평면으로 자릅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면은 직사각형이 되고요.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버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원이 되고요. 뭐 이런 뉘앙스의 기본을 형성을 하죠. 근데 전개도라고 했죠. 초등학교 때 5학년인가요? 그때 배우시는 전개도입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는 당연히 가위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되죠. 가위로 잘라버리면 옆에가 둥그스름한 게 옆면이 이렇게 펼쳐지고 밑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모양새 전개도하고 똑같은 아이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확실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건 너무 쉽네요.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고요. 밑면으로 하고 있네요. 높이가 12cm입니다. 높이가 12cm인 사각 기둥입니다.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겉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부피 먼저 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인데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건 아니죠. 수직 있으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끊으시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 더한 그 사각형의 모양새가 되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40, 2로 나누시니까 이쪽은 20을 형성하고요. 69, 54, 2로 나누시면 27이 형성합니다. 따라서 밑면의 넓이는 47입니다. 근데 높이가 12라고 했으니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게 바로 기둥의 부피죠. 뭐 56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계산은 선생님이 해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겉넓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겉넓이는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우선 밑넓이가 54가 있고 위에 있는 아이도 원래 밑면이라고는 하죠. 서로 밑면인데 밑면이 두 개니까 윗면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밑면과 윗면이 있는데 밑면, 윗면 넓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47이 두 개입니다. 얘는 밑넓이 곱하기 2입니다.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다 더하시면 겉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4고요. 높이가 12인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대체적으로 그냥 잠깐 그릴까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뭐 이런 느낌으로 4cm, 높이가 12cm인 넓이가 옆넓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48, 6 이렇게 옆면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옆면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높이가 12인 따라서 72.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 이제 9를 하고 있고 높이가 12니까 여기는 또 108, 12, 12 따라서 여기는 120. 따라서 옆넓이는 암산으로 할까요? 108, 72를 더하면은 180, 180에서 120을 더하면 300, 300에서 48을 더하니까 348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시면 바로 겉넓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느낌은. 자, 하실만하죠? 중학교 1학년은 너무 쉬운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이고요. AC를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축에 회전체 수직을 시키기. 회전체를 회전축에 이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가장 넓을 때의 모양새죠. 자, 그러시면 이 AC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돌리도록 하죠. 그럼 돌리면 회전체 축을 경계로 1회전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 돌아가죠. 그러시면
뭐 이런 느낌, 요런 느낌의 모양새가 발생을 합니다. 자, 4, 3, 이 부분은 5 이렇게 되죠. 근데 회전축의 수직입니다. 이 회전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야죠. 그래야지 회전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잘리겠죠. 자,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가장 넓은 아이죠. 가장 넓을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원이 생기는 건데, 가장 넓으려면 여기를 지나갈 때 단면으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 길이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초등학교 때 많이 쓰신 거죠. 초등학교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3, 4, 12 나누기 2 하니까 6이죠. 근데 여기가 밑면이고 여기가 높이니까 높이를 x라고 둘게요. 5x. 거기에다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누면 됩니다. 같은 삼각형의 넓이였으니까 두 개가 서로 같겠죠. 따라서 x는 5분의 1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5분의 12죠. 근데 그 단면의 넓이를 원하는 거니까, 원의 넓이를 원한다 이거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한마디로 r은 5분의 12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파이를 안 쓰죠. 3.14를 쓰죠. 자, 5의 제곱은 당연히 25, 12의 제곱은 144, 파이, 단면, 넓이, 끝.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시키시면 되는데, 제곱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안 해오는 경우 수가 많아요.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은 169, 14는 196, 15는 225. 계속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제곱수를 20의 제곱수까지는 대부분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소수죠. 여러분들한테 소인수 분해를 하실 때 제곱수를 그때 좀 쓰시기 때문에 제곱수를 좀 익히게 시킵니다. 외워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쓰실 거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중학교 1학년이라서 좀 일찍 끝난 것 같고요. 좀 할만하네요. 선생님은 많이 편하네요. 앞으로 중학교 1학년 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오늘 휴일이라서 좀 여유로웠네요. 자, 남은 연휴라고 하기 못네요. 이제 연휴가 휴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휴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땅 12,000 수포자들이 힘을 내는 그날까지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